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자체는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골재죠. 골재하고 물, 그다음에 혼화재가 이제 섞여서 만든 구조 재료가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재는 이제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가 있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쓰이는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멘트인데, 이제 시멘트에 대해서, 시멘트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멘트의 개요는 석회석, 점토 이렇게 물로 만들어지고, 석회석과 점토를 이제 물에 섞으면 단단해지는데, 이와 같이 이제 물과 같이 혼합했을 때 굳어지는 성질을 수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물이 일찍 증발하면 이제 크랙이 생기니까 안됨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서 이제 양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는 이제 성분의 구성상 무기질 접착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라고 한다면 이제 포틀란드 시멘트를 말한다. 석회질의 원료와 점토질의 원료를 혼합해서 소교란 클링커에 석고를 가해서 분쇄한 그런 상태가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시멘트의 종류에는 포틀란드 시멘트가 있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부르는 시멘트가 이 포틀란드 시멘트가 되고, 이걸 그냥 우리가 시멘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포틀란드 시멘트의 종류에는 이제 보통 포틀란드 시멘트 1종이 있고,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명칭은 2종인 경우는 중용열, 3종은 조강, 4종은 저열, 5종은 내황산염 포틀란드 시멘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가 있는데, 혼합은 이제 혼합을 한 거니까 뭐 슬래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또 애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요건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프라이시 시멘트, 뭐 잿가루예요.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 이게 이제 혼합 시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 시멘트가 있는데, 알루미나 시멘트, 초속결 시멘트, 팽창 시멘트, 백색 시멘트, 이런 게 이제 특수 시멘트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시멘트가 있는데, 노만 시멘트, 천연 포틀란드 시멘트,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시멘트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종류,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조강 시멘트를 쓰인다든가, 조강은 이제 예를 들면 빨리 강도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위 또는 그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조강 시멘트를 넣어서 강도를 빨리 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열을 좀 덜 나게 하는 시멘트라든가, 또 혼합된 플라이애쉬 시멘트, 이것도 특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시멘트를 사용한다든가, 팽창, 백색 시멘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멘트에 필요한 특징들은 뒤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기회가 되면.
포틀란드 시멘트의 품질 기준, 케이스 기준을 보면 분말도가 이렇게 2,800g당 이게 된다.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고, 안정도는 0.8% 이하, 초결은 60분 이상, 그 다음에 종결은 10시간 이하. 초결은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다 굳은 거죠. 그래서 3일 압축 강도는 13MPa, 4일 압축 강도는 20MPa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고려하는 28의 압축 강도는 29MPa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포틀란드 시멘트의 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선정하고 저장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풍화된 시멘트는 비중이 작아지고 응결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고, 풍화된 시멘트는 초기 강도가 작아지고 특히 압축 강도를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방습 설비가 완전하고 검사가 쉬운 곳에 품종별로 구분하여서 저장할 것. 그리고 시멘트 창구는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통풍이 되면 굳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닥은 좀 띄워야 되겠죠, 지면에서. 왜냐하면 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뭐 이렇게 조사된 게 있는데, 시멘트 분말도는 일반적으로 25 미크론 정도의 이제 작은 입자 크기이고, 그 크기는 작을수록 이제 분말도가 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입자가 크기가 작을수록 시멘트 강도는 이제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크면 노화가 빨리 발생이 될 수 있다. 시멘트가 물을 이제 흡수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 좀 시멘트 풀로 이렇게 되고 응결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경화하게 되는데, 시멘트는 이러한 작은 분말에 분말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시멘트 분말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물을 좋아하는 C3S와 이 종류의 분류로 이렇게 분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하나는 시멘트 표면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물을 그다지 이제 좋아하지 않는 C2S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틀란드 시멘트는 이 포틀란드가 이제 영국의 지역명이죠. 우리가 이제 황토를 이렇게 지역별로 황토를 채취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포틀란드 시멘트도 영국의 포틀란드 지역에서 나는 그런 석회질 요걸 가지고 이제 제조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4년에 영국의 에스프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조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든 시멘트가 되겠고, 석회질의 원료와 점토의 원료를 이제 혼합해서 소결한 크랭크에 그다음에 석고를 이제 넣어서 분쇄한 것으로서 주성분으로는 이제 석회, CaO, 그 다음에 산화철, Fe2O3, 그리고 석고가 첨가된 무수항산 SO3, 이게 이제 주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경화체가 영국의 포틀란드 섬에서 생산되는 돌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걸 아까 얘기를 했고, 주성분은 이제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1종부터 5종까지 있고, 이러한 품질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압축 강도 3일치, 7일, 28일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콘크리트나 시멘트 얘기할 때
잠재 수경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잠경 수경성이라는 게 뭐냐? 콘크리트가 경화하면 화학적 변화를 하는데, 이때에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주성분 중에 있는 CaO에다가 물이 이제 첨가가 되겠죠. 물이 섞여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이 섞으면 반응을 해서 CaOH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경화 콘크리트를 CaOH2라고 하고, 이때 이제 프라이어시라는 어떤 잿가루죠. 미립분이 공국을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공국을 채우면서 강도에 여러 가지 이제 강도 등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지게, 품질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공국을 채워가는 것, 이것을 이제 잠재 수경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보면 잠재 수경성이란 물과 접촉하면 수경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주재란 물질이 물 속에 존재하면 수경성을 나타내는 성질이 이제 잠재 수경성이다. 특징으로는 콘크리트 수밀성이 증가되고, 강도가 증대되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해수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수화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조직이 친밀해진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절란 반응, 시멘트 반응은 물과 만나도 굳지 않는 백도, 화산재, 규조토 이런 따위가 이제 물 속에 녹아 있는 수산화 칼슘으로 견고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포졸란 현상이다, 또는 반응, 시멘트 반응, 포졸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포틀랜드 시멘트 중에 이제 2종에 해당되는 중용열이죠. 중용열 시멘트. 정의는 알루미나 성분이 작고 실리카 성분이 많은 시멘트로서 초기 강도의 발현은 늦으나 장기 강도에 유리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수화율이 낮아 건조 수축이 적고 균열의 발생도 적다. 건조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적용은 이제 이 중용열 시멘트는 매스 콘크리트라든가 수밀 콘크리트, 차폐 또는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때에 사용을 하고, 또는 서중 콘크리트. 이건 이제 서중 콘크리트의 특징이라든가 이 서중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도 기회가 되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 기초와 같은 구조물에 이제 사용한다. 특징은 장기 강도와 내화학성의 확보가 이제 유리하고, 내침식성 그리고 내구성이 크다. 그 다음에 모르타의 공급 충전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블리딩 현상이 적어진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할 경우 강도상 불리할 수 있음을 이제 주의해야 되고, 실리카 성분은 탄산가스에 의해 중성화가 쉽게 일어나는 게 되므로 거기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 시멘트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 동결융해도 나중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보면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얼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그 날씨가 추워서 얼게 되는데 저항성이 보통 시멘트보다 이제 불리하다. 이제 보통 시멘트보다 이제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결 융해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고려해서 써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강 포트란트 시멘트, 정의는 석회와 알루미늄 성분을 많이 포함한 시멘트로서 보통 포트란트 시멘트의 칠이 강도를 3일 만에 조강 빠른 거니까 빨리 강도를 내는 거죠. 발현을 시킬 수가 있다. 조강 포트란트 시멘트는 7일이면 보통 포트란트 시멘트의 28일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와 발열량이 많아 건조 수축 균열에 대비해야 된다. 뭔 말이냐면 이제 그 콘크리트 골재들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이제 이렇게 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겠죠. 여기 이제 열이 나면 수화열이 생기게 되는데, 즉 그걸 콘크리트 안에 시멘트하고 물이 반응하면서 열이 나는 거죠. 열. 이제 수화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화열이 생기면 내부에 있는 열이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삐죽고 나와야 되죠. 내부에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이 이제 삐죽고 나오면서 표면에 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경화가 일어나면서 수화열도 이제 동시에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균열이 생기는 게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 되는 거죠. 적용은 이제 긴급 공사, 한중 콘크리트 공사, 조기 고강도를 요하는 공사, 수주 공사, 그다음에 콘크리트 2차 제품 이런 데 이제 조강 포트란트 시멘트를 쓴다. 특징은 조강 강도의 발현이 빠르다. 응결할 때 수화 발열량이 많다. 낮은 온도에서도 강도 저하가 적다. 분말도가 높다. 그 다음에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기기 쉽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주의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포트란트 시멘트보다 슬럼프 감소가 크다. 슬럼프 테스트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슬럼프 값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데, 여기에 어떤 강판에 어떤 공시체라는 이런 공시체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넣고 다지죠. 다진 다음에 한 3번 나눠서 다진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철판에 시멘트가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요 이제 대부분의 공시체가 30cm 정도 높이니까 이 30cm에서 얼마만큼 이 시멘트가 낮아졌냐, 이건 이제 슬럼프 치가 됩니다. 슬럼프가 그게 이제 감소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낮아진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낮아지니까 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사용상 주의사항은 치수가 큰 구조물의 타설 시 1회의 타설량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고, 치수가 큰 구조물의 타설 시에는 냉각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화열 때문에 그렇죠. 수화열 때문에 이제 특히 구조물 큰, 예를 들어서 메스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메스 콘크리트. 그래서 기초를 이제 어떤 매트로 할 때 큰 등치로 이렇게 기초를 굉장히 이제 이런 큰 메스 콘크리트로 이제 그 기초를 만들 때 여기 굉장히 이제 폭이나 길이나 깊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수화열은 빠져나가기가 곤란하니까 이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이핑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파이프를 심어서 여기 이제 물을 아주 차가운 냉각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쭉 흘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쭉 내부에서
가서 나중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물은 여기는 냉각수지만 나오는 물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 왜냐하면 수화열 때문에 이제 물이 머금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런 방법을 써서 요 안에 있는 수화열을 냉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랭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체의 고온으로 인한 강도 저하가 없도록 줄여야 됩니다. 타설할 때 소요 온도를 최대한 작게 유지할 것. 이런 것도 이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열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정의는 보통 시멘트의 성분 조직을 바꿈으로써 응결 경화 시에 열 발생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시멘트가 되고,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을 확실하게 제어할 때, 그때 이제 저열, 온도가 낮으니까 저열 시멘트를 쓰면 매스 콘크리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거기 이제 수화열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KSL 5201의 4종 포틀란드 시멘트 규격을 이제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분류를 두 가지로 했었는데, 벨라이트 C2S 함유량을 1종 시멘트의 2배 이상 증가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제 벨라이트 시멘트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 제품은 수화열이 2종 시멘트보다도 낮기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 사열 시에 균열에 제어하는 데 좀 완벽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기 강도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물론 고유동 콘크리트 제조에도 이제 최적의 제품이 된다. 고유동 제품은 이제 시멘트가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묽게 해서 타설할 때에 재료 분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우리가 이제 치밀한 콘크리트 타설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수화열이 매우 낮다. 그다음에 장기 강도가 우수하고 건조 수축이 낮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고유동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 유리하다. 용도에는 이제 매스 콘크리트 공사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라든가 지하 박스 구조물,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의 매트 기초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내황산염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시멘트의 수화 반응, 특히 응결 과정에서 C3A 그리고 석고와 화학 반응해서 이제 불용성 칼슘 설파 알루미나이트를 이제 생성하게 된다. 이 경화된 시멘트 중에서는 칼슘 알루미네이트 수화물은 콘크리트에 밖에서 침투되는 황산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 오염에 의해서 대기권 공중에 있는 그런 황산염이 이제 달라붙어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황산염과 반응해서 칼슘 설파 알루미네이트 생성물이 수화된 시멘트 골조 내에서 형성되면 220%의 최적 증가, 부풀어 난다는 거죠. 부피가 있게 돼서 콘크리트를 이제 붕괴시킨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제 부피가 불어나니까 터지겠죠. 심하면. 자, 이와 같은 반응을 황산염에 의해 침식이라 하고, 특히 활성이 있는 염은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황산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C3A의 양이 적은 시멘트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이와 같은 시멘트는 이제 견딘다, 이렇게 염에 잘 한자 냈죠. 내황산염 포틀란드 시멘트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황산염 슬래그 시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고로 수세 슬래그를 이제 주재로 하고 불용성 무속고 그리고 소량의 알칼리성 물질을 배합해서 만든 수경성 시멘트를 우리가 이제 고황산염 슬래그 시멘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합의 예를 들면 슬래그 83%, 무수속고 15%, 포틀란드 시멘트 2% 이렇게 이제 배합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 고로 시멘트에 비하여 초기 강도와 표면 강도는 이제 뒤지지만 장기 강도는 높다. 그 다음에 저발열성과 화학 저항성이 이제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있습니다. 포틀란드 시멘트에 클링커와 고로 슬래그에 석고를 넣어서 혼합 분쇄하여 만들거나 또는 클랭커하고 고로 슬래그 석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분쇄해서 만든 것을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래그의 주성분은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이런 게 이제 주성분을 하고 있고, 분말도가 낮아서 수화열이 적어서 구조체의 균열 발생을 이제 억제하며 장기 강도 발현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의 성분을 보면 이제 그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3에서 35%, 실리카 30에서 35%, 석회 38에서 45, 마그네슘 0.5에서 1.5, 제2산화철 0.5에서 1, 이 정도 이제 구성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혼합 포틀란드 시멘트 분류에는 이제 고로 슬래그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음에 프라이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분쇄 방법에는 동시 분쇄 방법, 그래서 건조 슬래그하고 클링커, 석고를 동시에 분쇄해서 혼합하는 거, 분리 분쇄, 각각 분쇄해서 이제 따로 분쇄한 다음에 혼합하는 거. 그 다음에 슬러리 혼합 방식이 있어요. 물을 넣으면서 슬래그를 이제 포틀란드 시멘트와 혼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슬러리 혼합 방식이 됐습니다. 특징으로는 구조체의 장기 강도가 좋게 되고 해수, 하수, 지하수, 광천 등의 내침수성이 우수합니다. 수화율이 낮고 분말도도 낮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응결 시간이 다소 빨라지고 초기 균열이 일어난다. 응결 시간 빠르면 초기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실리카 성분의 탄산가스에 의한 중성화가 쉬우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함으로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펌프의 합송 시 저항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 실리카 질의 혼화제를 클링커와 혼합하고 약간의 석고와 혼합해서 만든 시멘트를 이제 실리카 시멘트라 한다. 시멘트의 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이 실리카질의 재료를 포졸란이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포졸란 현상 반응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포졸란에는 천연 포졸란이 있고 인공 포졸란이 있습니다. 천연 포졸란은 이제 규조토, 응해암, 규산백토, 화산재 이런 걸 좀 넣어서 만드는 거가 되겠고, 인공 포졸란은 플라이애쉬, 소점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포틀란드 시멘트에는
보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이런 거 아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 특징으로는 실리카 시멘트는 워커빌리티가 좋다. 워커빌리티는 이제 시공 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물 시멘트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공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커빌리티에 대해서도 뒤쪽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내화학성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에서 알루미나가 많으면 초기 강도가 높아지고 실리카가 많으면 장기 강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성형성이 좋고 보수성이 좋다. 블리딩이 감소하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적다는 거죠. 적게 일어나는 거고. 블리딩 현상이라든가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화 발열량이 좋고 온도 응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강도가 불리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는 탄산가스에 의한 중성화가 쉬움으로 주의해야 되고, 마찬가지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고 따라서 주의해야 되고, 표면 활성제 등의 혼화제는 포졸란에 흡착되어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실리카 시멘트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과제물이 하나 있는데, 과제물은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재료 중에 시멘트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과제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것들을 미리 좀 이것이 스터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은 여기 아까 우리 건조수축이 있었죠. 건조수축. 건조수축. 수화열과 건조수축에 대해서 조사해서 PPT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다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실리카까지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알루미늄 아까 좀 잠깐 봤듯이 초속경 시멘트, 팽창, 백화, 백색 이런 시멘트들 등이 남아 있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 과제물은 카페에다 제출하면 됩니다.